6월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6월이면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6.25 전쟁이죠.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 그리고 1000만 이산 가족이 발생한 우리 민족의 크나큰 비극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됐고 산업시설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늘 문화영화는 참혹했던 6.25 전쟁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치열했던 전장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소련제 T-34형 탱크 242대를 앞세운 북괴 보병 10개 사단 11만 1천 병력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했다. (6월 25일자) 서울의 신문은 괴뢰군이 돌연 남침을 기도했지만은 시인의 민심은 지극히 평온하며 전에도 때때로 있었던 산발적인 충돌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휴가와 외출을 나왔던 장병들에게 가두방송까지 동원 원대 복귀를 종용했다. 우리 국군은 전열을 정비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탱크를 앞세운 괴뢰군 병력 앞에는 너무도 무력했다. 임진강을 넘은 괴뢰군의 1차 목표는 서울이다. 임진강과 의정부 방어선이 무너지자 국군은 개전 사흘 만인 28일 새벽 2시 반 한강대교와 철교를 폭파하고 후퇴했다. (28일) 오전 북한 공산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대다수의 서울 시민은 엉겁결에 피난을 가지도 못했다. 북구의 탱크는 지체하지 않고 한강 철교를 넘었다. (2차) 대전 후 가장 큰 규모의 전란으로 등장한 북괴의 불법 남침. 외신은 곧 북괴 남침을 전 세계에 알렸다. 뉴욕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긴급 회합을 갖고 북괴에 대해 즉각 침략 행위를 중지할 것과 병력을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마침 소련 대표가 참석치 않은 관계로 거부권 행사 없이 9대0 기권 한 표로 채택됐다. 한강 방위선이 무너지자 수원 이남으로 피난민은 몰려들었다. 이때부터 전쟁의 비극은 차츰차츰 그 처절함을 더해갔다. 국군은 1차로 안양에서 집결해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려고 했다. 일요일 새벽을 골라 남침해온 북괴의 만행에 국민들은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피난길에 올랐다. 무조건 남으로만 발길을 재촉한 것이다.
미 지상군이 부산에 상륙한 것은 대전 닷새 후인 7월 1일이었다. 공산군과 처음으로 싸운 것은 미 24사단 선발대인 스미스 기동부대였다. 스미스 부대는 7월 4일 오산에서 적과 만났다. 그러나 빈약한 무장과 적은 병력으로 북괴 정규군의 화력을 당할 수는 없었다. 북괴군의 전쟁 준비 정보에 어두웠던 결과였다. 그동안 국군은 평택, 진천, 음성 등지에서 혈전을 벌였지만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6.25) 직후 한국 공군이 미군으로부터 수령한 F-51 무스탕 전투기의 출격 모습이다. 이 전투에서 이근철 비행단장이 전사했다. 한편 도쿄의 메가더 장군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고 7월 12일 유엔의 깃발을 인수했다. 패전, 피난민이 몰려들었다. 후퇴하는 국군도 그때그때 재집결 전선에 투입되곤 했다. (7월에) 접어들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피난길은 더욱 고달파졌다. 금강 방위선도 무너지려 하자 대전으로 옮겼던 정부는 대구로 내려갔다. 대전도 곧 전쟁터가 된다는 소문으로 피난민들은 대전역으로 몰려들었다. 미 24기갑사단과 대전 전투. 빈 소장이 이끄는 24사단은 대전 사수를 외치며 7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대전에서 시가전까지 벌이며 최후까지 버텨나갔다. 그러나 북괴는 3개 사단 병력으로 대전을 포위, 1개 사단의 미군을 조여 들어갔다. 빈 소장은 스스로 바주카포로 적 탱크를 부수는 등 분투했으나 20일 새벽 5시 대전은 적의 손에 들어갔다. 빈 소장은 낙오되어 한 달 이상 적중을 헤매다 포로가 됐다. 김석원 장군의 수도사단 17년대는 경북 상주의 화령장 전투에서 북구의 박성철의 15사단에 큰 타격을 가했다.
후퇴만 했던 당시의 전황으로는 큰 전과가 아닐 수 없고 남하하는 적을 지연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전투였다. (8월에) 접어들어 한반도의 95%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대구 북방 낙동강 방어선을 주축으로 약 보름 동안 피야간에 일대 혈전을 벌였다. 북괴군은 외관지구 낙동강도 넘었다. 그리고 대구 근처 파부동까지 밀고 내려와 대구를 집중 공격해왔다. 대구의 피난민들. 한때 파부동에서 쏜 적의 포탄은 대구시 근방에도 떨어졌다. 대구로 피난 온 정부도 대구 사수를 결심했다. 대구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 부산까지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부산. 매일같이 병력, 군장비, 군수품이 들어왔다.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은 워커 중장이었다. 한국에 군대를 보낸 참전국은 미국, 호주, 영국, 벨기에, 카나다, 콜롬비아, 에콰돌, 이디오피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태국, 터키, 남아연방, 그리스, 필리핀 등 16개국이며 기타 원조 국가를 합하면 40여 개국에 이른다. 한국군에도 대포가 지급됐다. 붉은 심야꾼에 짓밟힌 서울이다. 겁에 질린 시민들은 숨어 다니기에 바빴다. 거리마다에는 이렇게 젊은이들을 인민군으로 강제 모집하고 시민들을 강제 노동에 참여시키는 등 시민을 괴롭혔다. 강제 노동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동원시켰다. 공산당의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도 반동군자로 몰아 인민재판을 벌여 길거리에서 무차별 학살했다. 평양거리. 공산당은 제네바 협정도 무시한 채 유엔군 포로에게 허위 반전 프라카드를 들리워서 길거리에 끌고 다녔다. 소위 인민의용군 모집과 훈련 현장이다. 여자까지 끌어다 학교운동장에서 하루 이틀 훈련시키고 전선에 내몰았다. 총도 제대로 못 쏘는 청소년 소녀들을 전선에 총알바지로 투입시킨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낙동강 조두보에서 희생됐다. 치열한 공방전으로 폐허가 된 포항. 피난 갔다 돌아온 주민들은 들어갈 집도 없었다. 강원도 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함께 송도 해수욕장 모래벌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했다.
그 당시 젊은 학도들도 분연히 꼴기 전선에 뛰어들었다. 포항지구의 공방전은 1개월에 걸친 대접전이었다. 이곳에서 조국을 위해 못다 핀 꽃송이처럼 죽어간 수많은 학생들. 의당 있어야 할 군번도 계급도 이들에겐 없었다. 평소 훈련을 받지 못한 학도병들은 잘 훈련된 북괴병에 당할 수가 없었다. 대구 북방 타부동, 이곳이 뚫리면 대구가 위험하다. 북괴군은 대구 점령을 목표로 8월 총공세를 전개했다. 당시 김일성은 충북 수안보에 있는 공산군 전선사령부까지 와서 낙동강 교두보 돌파를 독려했다. 타부동 골짜기엔 부서진 적탱크가 수없이 깔려 있었고 이 전투에서 북괴군 1사단의 병력 중 3분의 2가 사살당하고 물러났다. 영천회전이다. 대교 공략에 실패하자 북괴군은 방향을 바꾸어 9월 총공세를 펴 영천 방면으로 공격해왔다. (9월 5일) 한국군 8사단은 북괴군의 기습 공격으로 한때 영천을 적의 수중에 넘겨줘야 했다. 만약 이 지역을 빼앗기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 국군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또 넘으며 사력을 다해 싸웠다. 9월 10일 국군은 영천을 재탈환했으며 북괴군 15사단은 완전히 부서졌다. 괴뢰군 포로, 그 중에는 어린 병사도 많았다. 대부분 남한에서 의용군으로 강제 동원되어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이들은 발목에 쇠줄을 묶어 후퇴하지 못하도록까지 했다. 낙동강 교두보는 드디어 뚫렸다. 적은 괴멸되기 시작했다. 파죽지세로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했다.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안 위에 피가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거라.